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의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제넨바이오고요. 종목 코드 번호 072520입니다.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상당히 꾸준하게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꾸준히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넨바이오 오늘 살짝 조정폭이 조금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보고 모멘텀 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각막 임상 IND하고 최도 임상 IND를 8월 말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래일수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어저께였죠. 네, 어저께까지 승인이 나와줬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와주지 않은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보자면 어떤 뭐 문제점이 있든가 아니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넨바이오의 모멘텀은 첫 번째 모멘텀 9월 말까지 조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9월 말까지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 제넨바이오의 등락폭의 그 수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뭐 이평선을 기준으로 따지지 않고 뭐 외인들의 포지션 그들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모아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급 관련돼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뭐 매매 동향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한 36만 주 정도 매도 가량이 나와줬고 뭐 프로그램이 한 36만 주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와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이 매매 동향에 찍히는 걸 가지고 단순하게 무조건 매도했다, 뭐 무조건 매도했다라고 사실 보기에도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펜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 정도 가격대부터였어요. 네, 요 정도 가격대부터 주도적으로 물량을 모아간 다음에 외인들 포지션 자체가 110만 주, 뭐 그 정도 가까이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잡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각막 임상 IND 신청이 나온 부분이 공시가 나와줄 거라는 기대감에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이 부분이 나와줬는데 공시가 나와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실망 매물이 조금 나와줬습니다. 그쵸? 네, 실망 매물이 조금 나와줬는데 당연히 기대하던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건 당연해요. 네,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낙폭 구간이 좀 발생됐는데 사실 요 정도 구간까지는 낙폭이 안 나와줬어도 됐어요. 네, 낙폭 구간 안 나와줬어도 됐는데 냉정하게 딱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시장이 오후장에 좀 한 타임 흔들렸습니다. 그 제닌 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대부분 다 흔들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뭐 미사일 도발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빅텍, 스페코 이쪽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은 좀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조정 구간이 나와줬죠.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SLBM 발사 가능성, 예의주시 뭐 이런 부분입니다. 코스닥이 900포인트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 900포인트 부근에서 쉽게 올려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좀 시장이 같이 무너지면서 제넨바이오의 하락폭도 커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장중에 호가창을 좀 보면서 캡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좀 체크를 했는데 1시 54분에 누군가 15만 주를 이렇게 5,480원에 딱 걸어두면서 1시 54분 이렇게 한번 쭉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1시 54분. 네, 여기죠. 네, 딱 여기 부분이었습니다. 딱 하락폭을 가속화시켜 줄 수 있는 구간에서 누군가 15만 줄 탁 걸어두면서 이렇게 매도를 유발을 해주는 호가창이 조금 만들어졌어요. 네, 이때 부분에서 이렇게 팔아라. 근데 매수세가 들어와줘도 이쪽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 물량을 이렇게 걸어두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찍히기 시작합니다. 이쪽에서요. 네, 이쪽에서 프로그램 매도, 네, 프로그램 매도가 찍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캡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래원을 좀 캡처를 했는데요. 네. 이것도 보시면 이제 1시 40분쯤에 제가 캡처를 해서 올려드린 부분입니다. 딱 보도록 할게요. 네. 좀 다들 보기 쉬우시게 좀 크게 한 다음에 펜을 딱 준비해가지고 보면 여기에서 이제 뭐 KB증권, 미래대우 이쪽에서 상당히 강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와주고요. 신한금융 투자하고요. 한국투자증권하고 주도적으로 매수가 들어와 줬는데 이 KB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은 그동안 어떤 거였습니까? 네.
어떤 거였을까요? 12 물량이 나와주는 창구였습니다. 네. 12 물량이 나오는 창구였었는데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딱 장 마감하고의 거래원도 제가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물량이 여기 이쪽으로 주도적으로 다 들어가주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장 마감하고 나와줬었던 거래량은 신기하게도 여기 딱 보도록 할게요. 네. 신기하게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신한금융투자 창구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키움은 손절 물량이 조금 나왔고요. 미래대우에서는 물량을 더 들어와 줬고요. 네, NH, 삼성 뭐 변함없이 여기는 큰 의미 부여할 수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KB증권 쪽에서는 매도가 어떻게 나와줬습니까?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KB증권 쪽에서 매도폭이 더 나와줬어요. 12 물량이 분명히 나와줬겠죠. 근데 한국투자증권 물량 받아줬고요. 키움증권 별로 변동 상황 없고, 미래대우는 매도 물량이 상당히 강했는데 막판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주면서 한 25만 주 가까이 들어와줬습니다. NH, 삼성 의미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한금융투자가 창구가 매수한 21만 주에서 24만 주가 사라졌네요. 그쵸? 네, 이게 사라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딱 확인을 했을 때 우리가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딱 봤을 때 신한금융투자 창구를 딱 보면 신기하게도 이들은 39만 주 가량 순매수가 들어와줬습니다. 최근 들어와준 누적 순매수가 한 달 동안 얼마죠? 120만 주죠. 이 120만 주라는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120만 주라는 물량이 우리가 한번 쭉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외인들 한번 봅시다. 네,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도록 할게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72만,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였고, 오늘 매도 물량까지 좀 나온 부분 확인을 해보면 원래 100만 주 가까이 넘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매도 물량이 매매 동향으로 찍힌 이 매도 물량이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한금융투자 창구는 외국인들이 쓰는 대부분의 차명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네, 뭐 당연히 다른 계좌도 쓰고 이 계좌도 쓰고 저 계좌도 쓰는데 신한금융투자 창구는 대부분 외국인들이 쓰는 걸로 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넨바이오 매매 동향, 그냥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과 프로그램으로 나와준 매도 물량은 매도로 찍혔지만 실제로 그들이 모아왔었던 그런 물량에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지금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이 정도 조금 한번 우리가 그래도 세부적으로 봤을 때 요런 흐름이 있었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수급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제넨바이오를 접근을 한 게 결국 모멘텀이잖아요. 네. 이 위 이슈를 보고 들어가줬습니다. 이 이슈가 왜 통과가 되기 쉬울까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각막 임상 허가는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네. 전 세계적으로 이종 이식 수술이 10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드렸고요. 그쵸? 네. 대한민국은 첨생법 이후에 이제 발빠르게 임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어느 오피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허가 나오는 부분에서 항상 막판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에 허가되지 않고 살짝 지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언제나 지연이 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스트레이트 다 뭐 허가 나와야 되나? 네. 무조건 그렇게 다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옳지 못한 생각이죠. 네. 개인 투자자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기대감만 잔뜩 가지는데 나와주지 않으면 뭐 살짝 조정이 나오니까 손절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 취향의 차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제넨바이오의 전체적인 흐름과 모습을 봤을 때에는 제넨바이오의 대표이사가 뭐 주식 장사를 해서 운영이 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실력이 있고 인정을 받는 대표이면서 이렇게 기술력 또한 같이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허가가 나냐 안 나냐의 그 정도 싸움일 뿐입니다. 그 주가 흐름 자체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도요, 큰 의미 부여할 만한 가격대에서 움직여주지 않아요. 네. 어차피 뭐 한 5천원 부근? 뭐 공격적으로 한 5천원 부근입니다. 5천원 부근까지는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5,000원이라는 가격대와 요 가격대입니다. 이 5,850원입니다. 요 가격대는 박스권이에요. 우리가 크게 의미 부여를 해줄 수 있을 만한 등락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가 상대적으로 위아래 이거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면 그 등락폭은 크겠죠.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다 하나하나 다 잡으면서 항상 매매를 하시는 분은 정말 극소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등락폭은 이렇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의 흐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 어차피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외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올라와줬어요. 개파락 나오니까 다시 반등 나와주고, 근데 여기에서 개파락 딱 나와주면서 주가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부터 외인들이 상당히 많이 물량을 모아갔죠. 그리고 오늘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는 외인들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찍히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기대감이라는 모멘텀이 살짝 이렇게 주춤할 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통계 수치가 좋지 않을 때 투심을 악화시킵니다. 투심을 악화시키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냐면요, 손절 물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손절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는 당연히 하락합니다. 언제까지 나올까요? 주포들이 원하는 물량이 나올 때까지 횡보와 매집 구간이 나와주는 겁니다. 횡보, 매집.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포들이 과연 모를까요? 이런 공시가 나와주는 부분과 나와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모를까요? 과연 그럴까요? 세력들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주가라는 거는 언제나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딱 보여지는 이쪽 가격대에서 누가 명확하게 매수세가 잡혀지고 있는 거고 매수가 안 잡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먼저 파악을 하고 모멘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일봉상이 뭐 20일에 이동평균선이 이탈이 돼가지고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차트쟁이 같은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일봉에서의 차트와 일봉에서의 모습은 언제든지 속임수도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이런 가격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가격대에서 이렇게 움직여 줄 때는 가두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어차피 요 정도 가격대에 갇혀 있으니까, 갇혀 있을 때에는 이 갇혀 있는 움직임에 등락폭에 연연하면 안 돼요. 갇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언제든지 내려와 줄 수 있고 언제든지 올라가 줄 수 있어요. 가격을 밀착화 시켜가지고 이슈와 재료를 기다리는 전형적인 그런 차트입니다. 여러 이 음봉이 나와주기 전까지. 근데 기대감이 소멸됐으니까 하락은 당연한 거죠. 언제까지? 박스 하단까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봐야 되는 모멘텀의 길이는 언제까지다. 이 IND 신청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 보는 게 전략적으로 봤을 때보다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네. 타당하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정법 통과되고 나서 각막임상 IND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거라고 조금 보고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은 시간이 증명을 해주겠죠. 이런 부분이 당연히 나와주지 않는다면, 아니면 이 시기가 나와줄 때 돼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넨바이오 이 종목의 특징 자체가 등락폭이 상당히 커요. 등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 보십시오. 아래 꼬리도 길게 달아주죠. 올라갈 때 이렇게 한번 박스 이탈시켰다가 또 갑자기 올리고 그러죠. 이때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재 뉴스 나오고 나서, 불성실 공시법인 나오고 나서 아래 꼬리 쭉 달면서 올려주죠. 그렇죠? 그만큼 주포가 드라이빙을 잘한다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제넨바이오 영상 조금 여기까지만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모멘텀에 대한 설명과 차트에 대한 흐름, 그리고 수급에 대한 순서 같이 좀 해드렸으니까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